거칠고 척박한 길. 그래서 더 매혹적인 길을 올라갑니다. 힘든 여정일수록 더 큰 기쁨을 선사하게 마련입니다. 모래바람 속 깃든 오래된 왕국의 역사와 종교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있는 곳. 다른 그들과 어우러져 하나가 됩니다. 강인한 영혼들이 숨쉬는 나라. 저는 지금 파키스탄으로 향합니다. 때로 한 나라의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꿔버리기도 하죠. 파키스탄은 제게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사진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바로 11년 전 파키스탄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여행객들이 가기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여행 제한 국가인데다 간간히 들려오는 테러 뉴스는 불안을 부추기기 일쑤인데요. 그런데도 또다시 제 발길이 그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파키스탄 펀잡 지역의 중심지인 라호르를 거쳐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수르로 향합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풍요의 땅으로 꼽히는 펀잡 지방. 그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라호르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이번 여정의 첫 출발지이기도 한데요. 어느 나라에 가도 버스터미널은 비슷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곳에선 조금 색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거울로 차 밑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공항처럼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몸 수색까지.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선 그저 일상입니다. Security camera. Yeah, safety, please. 파키스탄은 아직 여행하기에 안전하기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모두가 마음 편한 여행을 위해선 철저한 대비만이 상책이겠죠. 뭐가 많이 들었는데. 땡큐. 자, 이게 버스 한번 타는데 시검사가 크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나 봅니다.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 버스에서 보던 안내안 같죠? 버스에 익숙하지 않는 승객들을 위해 비행기에서나 나올 법한 안내 방송도 이어집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좌석 번호판인데요. 한글 몇 글자가 이국의 낯설음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버스만 한국 게 아니라 사실 이 운영하는 회사도 한국 회사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버스 회사거든요. 여행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제 시간에 출발하지 않는 로컬 버스들이 많은데 이 버스가 가장 제 시간에 딱 출발해요. 한국 버스를 탈 수 있는 건 이곳에 고속도로를 닦은 한국 회사가 버스 운영권을 획득해 가능해진 일이랍니다. 아무래도 저에겐 한결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도착한 곳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지역 카수르. 이곳에선 해지기 직전 매일같이 국기 하강식이 열립니다.
시간이 가까워지면 양국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기 나라의 음악을 트는데요. 이 하얀 선이 바로 파키스탄과 인도를 가르는 국경입니다. 국경선 너머 인도 노래의 볼륨이 한층 높아질 무렵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국기 하강식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인데요. 드디어 시작인가 봅니다. 양편에선 경쟁적으로 응원이 터져 나옵니다. 나라와 제복만 다를 뿐 똑같은 구호에 맞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군인들. 지극히 진지한 모습으로 거행하는 국가의례인데도 어쩐지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기싸움이 섞여 그 열기가 점점 더해가는데요. 함께 연습이라도 한 듯 똑같은 동작으로 진행되는 모든 의식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상대방 나라에서 엇갈려 국기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도 화합과 평화를 바라는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양국의 국기가 서서히 내려오는 것으로 모든 의식은 마무리됩니다. जी आप पर फैसला आप खुद देख रहे हैं 애초엔 엄연한 국가의식이었지만 일반에 개방을 하면서부터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코스 중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요. It is a symbol of the patriotism of the both countries. And the both forces are doing the same duties on the border. They are guarding their countries. Rangers is guarding Pakistan and BSF is guarding India. So the duties are the same, people are the same, emotions are the same. 사실 여기서 마주대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지역은 모두 펀잡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영토였습니다. 종교의 차이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되면서 구성원의 종교에 따라 갈리게 된 거죠. 펀잡 지역의 교회로 조금만 나가면 보이는 곳은 어디나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나는 트럭마다 그림으로 장식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도로는 감자와 사탕수수, 목화를 터질 듯이 싣고 달리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펀잡은 예로부터 파키스탄의 빵 바구니라는 재밌는 별명이 붙을 만큼 비옥한 곡창지대인데요.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나, 아랍,
영국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모든 민족이 다 탐을 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펀잡을 다니다 보면 저런 광경을 많이 보거든요. 뭐 큰 트럭에 면화를 싣고 가는 거, 사탕수수를 싣고 가는 거, 때로는 저렇게 양들도 싣고 가는데 그만큼 이 거리를 달리다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풍족한 곳인지 그런 걸 길에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요의 땅에서 생산된 목화나 곡물들이 향하는 곳. 이번엔 펀잡의 상업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인 물탄으로 향해 봅니다. 물탄은 아시아 대륙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가 무려 4,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곳에선 펀잡의 풍요가 끌어들인 다양한 외래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마차는 관광용이 아닌 엄연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저도 마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리의 풍경을 담으며 여행의 여유를 만끽하기엔 그만인데요. 옆에 보이는 건 마차가 아닌 당나귀 택시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나귀 택시와 마차, 오토릭샤에 자동차까지 뒤엉켜 혼잡해진 차도인데요. 덕분에 불법 주차 단속반이 떴습니다. 이곳의 단속 차량은 독특합니다. 바로 이 지게차인데요. 경찰이 단속을 하려던 그 순간 차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어떤 항의도 지게차 단속반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만을 갖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견인차랑은 많이 다른데,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방법 같아요. 들어서 다른 데로 치우고 들어서 가져가 버리니까.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게차의 크기를 보니 좀 무거운 차들은 단속 걱정을 덜겠구나 싶습니다. 시내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물탄을 대표하는 성지가 있습니다. 샤 루크네 알람의 무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는 이슬람의 한 종파이자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수피즘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이 무덤의 돔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요. 연간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이기도 합니다. 두 번 삑삑거리는 게 많을 텐데. 두 번에 걸친 몸 검사에 금속 탐지기까지 거치고 나면 드디어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모스크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성스러운 장소들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제 신발만 유독 튀어 보이네요. 그렇게 맨발로 무덤을 향해 걷는 길.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건물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건물의 외벽에 새겨진 것은 경전의 문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하면 그 뭐 회화나 음악 같은 것들이 세속적이라 그래서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식으로 이런 아름다움들이 발달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 패턴들 그리고 어떤 글자를 그 형상화시켜서 아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보다도 깊이 오래 볼수록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더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한쪽에선 단체로 온 듯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500km 떨어진 힌드 지방에서 온 순례객들이라고 합니다. हम आते हैं अब पहले तो प्यादल आते थे अच्छा फिर 1 महीना 3 महीना 4 महीना भी लग जाता था अच्छा पैदल आते थे और मुसाफरी तंग थी पैसे वैसे नहीं थी गरीबत होती थी अभी तो सहूलत हो गई है पैसे वैसे हर बंदे के पास हो जाता हो गया है 샤 루크네 알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성인으로 추앙되고 존경받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성인은 추종자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 축복은 기적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들은 성인을 신의 향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인의 향기가 전해지고 이에 신에 대한 열망이 커져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 신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라의 경지에 빠져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밀려오는 피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잠시 후 어찌된 일인지 곳곳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이들은 성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내내 지켜보면서도 신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머리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런 열정으로 자신들의 신을 대할까 싶어요. 생활 속에 뭐 자기의 신을 모시고 다 한다 그러지만 이 정도면 자기 온 몸에 흐르는 피가 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야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물타는 여러 왕조들이 세력 다툼을 벌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파된 것은 수피즘과 같은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래 문화이기도 했는데요. 그 흔적들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탄의 장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한 상점입니다. 물탄을 대표하는 이색적이고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곳곳에 가득한데요. 물탄이 가진 역사의 깊이만큼 공예품들의 수준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돌리면
그 중에서도 한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나무가 스프링 역할. 나무 하나를 통째로 나선으로 깎아서 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정작 놀란 건 그 다음입니다. 주인의 힘이 센 것도 마술도 아닙니다. 무게가 정말 가벼웠는데요. 영락없이 도자기처럼 보이는 이 작품, 정체가 뭘까요? 아, 낙타가지고 색도 너무 이쁘고 모양도 이쁘게 해놨네. 낙타가죽 공예품,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모양을 몰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덧붙인 자국이 보이긴 하네. These are pieces of, I think there is 100 joints. 100 joints. Yeah, you cannot found. 아, 알고 보니 도자기 모양의 틀 위에 낙타 가죽들을 일일이 덧대어가며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문양과 색을 입힌 거라고 합니다. 표면의 채색 기법은 이 푸른빛 도자기들에서 따온 것인데요. 현지어로는 까시갈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푸른빛과 흰빛이 빚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데요. This one is completely handmade, hand paint. How they call this the painting? Yeah, Style design. this Kashikari. 까시까리. Yeah, Kashikari. In Urdu, in our language. This is typical art of Multan. Here you will see this work on mask. 마스크. 예. Yeah. 중세 시대 이슬람 세력의 침략과 함께 전해진 문물이 현지에 동화되면서 독특하고 새로운 예술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쯤 되니 까시가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궁금해지는데요. 인근에 까시가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젊은 교육생들이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특유의 푸른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ये मुल्तान जब फतह होता था मोहम्मद बिन कासिम के साथ थे, ईरान से आए थे। कलर हमने इसलिए चेंज किए गए क्योंकि ईरान में बदला गया था सब चीज़। पहले काम होता था मुल्तानी काशी से कहते थे, जो ब्लू में होता था सरामिक्स कलर, जो टाइल पे होता था दरबारों के पैनल वगैरह। तो जैसे उन्होंने गुलदान वगैरह बनाना शुरू किए, उसके बाद हमने भी ऐसा शुरू किया मुल्तान में। और ये पाकिस्तान में सिर्फ ब्लू पार्टी ये मुल्तान में यही बनती है। 까시가리 고유의 푸른빛의 비결은 알고 보면 이 검은빛 재료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산화 코발트인데요. 이것을 바르고 불에 구우면 화학 반응을 통해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 되는 거죠. 이곳의 교육은 철저히 도제식입니다. 선배를 위해 염료를 갈아주는 것에서 시작해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게 되는 건데요. सही लगता है ना, जो हाथ चलने में 8 से 9 साल लग जाते हैं सही। वैसे तो हम कलम पकड़ के बैठ जाएंगे पर वो काम नहीं होगा, वो चीज़ नहीं होगी। पर मुझे यहाँ 10 साल हो चुके हैं, अब सही कर रहा हूँ काम। 아직 교육생이지만 그의 겸손함과 열정, 끈기야말로 그 어느 장인의 작품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럴 때면 제 사진기도 빛을 발합니다.
이날 저녁 중요한 약속이 있어 길을 나섰습니다. 평소 파키스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건데요. 공연을 준비 중인 유명 무용수들의 리허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그 물탄 예술협회가 운영하는 극장인데 우연찮게 여행 중에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보기 힘든 공연도 이렇게 리허설인데 구경할 수 있게 되고 흔쾌히 초대도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슈크리야, 메르바이 슈크리야. 네, 땡큐. 야, 아유 이게 1등석. 이들은 주마르라는 춤을 추는 무용수들입니다. 주마르는 펀잡 지방에서 수확철에 주로 공연하는 민속 무용인데요. 인간의 행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춤으로 특히 결혼식이나 축하연에서 많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잦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초청 공연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보는 입장에서도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신나는 춤이죠. 우리네 사물놀이처럼 전통악기의 흥겨운 연주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특히 주마르 춤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들의 걸음걸이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학춤이나 중국의 사자춤처럼 이곳에선 낙타가 춤을 춥니다. 이 아까운 장면을 놓칠 수 없겠죠.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던 바로 그 순간 그만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정전이 되든 말든 음악도 춤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지금껏 본 어떤 공연보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무용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입장료는 따로 못 내고 그리고 음료수라도 하나씩 불도 나간 김에 그냥 하나씩 드시면서 컵? 여기가 전력 공급이 그렇게 원활치 않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극장에서 불이 나간다는 건 보통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나갔는데도 이분들은 음악과 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어둠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우리라면 무슨 일이야 그러고 멈춰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계속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는 게 얼마나 그런 열정으로 이거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사실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런 무대에서 열정에. जी सर हमारा कल्चरी प्रोग्राम होता है जी और हमें शुरू से ही इस चीज़ की तरबियत दी हुई है और अरसे दराज से ये काम कर रहे हैं इसलिए हमारी इतनी प्रैक्टिस है कि ऑटोमेटिकली जैसे ही म्यूजिशियन पीछे स्टार्ट होता है तो डांस में जज्बा आ जाता है। आप कितने टाइम से एक डांस कर रही है? हमें 45 साल हो गए। 45 साल। 45 बहुत टाइम है. 45년 동안 춤을 추셨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무형 문화재쯤 되시는 거 아니에요? देखने वाली हमें इतना टाइम ही नहीं मिलता। मैं तो जब काम शुरू होता है शादी ब्याहों का, अच्छा हमारे पास टाइम ही नहीं होता। अच्छा इतना रश पसंद कर रहे हैं, इतना रश होता है हमारे पास काम का। हम 4-4, 5-5 रोज के एक प्रोग्राम करते हैं। हमारा जरिया रोटी का है ही यही।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이지만 이분들 다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도 즉석에서 몇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급기야 무대로까지 절 이끄십니다. 단연간 파키스탄 곳곳을 누비며 마을 잔치에서 틈틈이 배워둔 춤사위가 살아납니다. 이 정도면 무대가 민망한 수준은 아니죠. 다른 세상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기쁨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는 땅. 그래서 제 발길은 다시 파키스탄으로 향했나 봅니다. कर याद तेरी रातें मेरी कटी लेकर याद तेरी रातें मेरी